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한다. 이 말 정말 많이들 하죠. 근데요, 그냥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맞추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예측하는 걸 넘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게 왜 훨씬 더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미래를 구경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더 나은 쪽으로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예측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겉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예측이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길이죠. 이 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접근법, 목적, 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어떤 분석이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기본 구조는 끝나요. 바로 입력, 인풋이죠. 그리고 출력, 아웃풋. 간단하게 말해서 입력은 우리가 집어넣은 재료나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행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출력은 그 결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 이걸 후행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엄청 쉬운 예가 있어요. 바로 김밥 만들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김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 김, 당근, 계란 이런 재료들이요. 이게 바로 입력값, 그러니까 선행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말아서 짜잔 하고 나온 맛있는 김밥 한 줄. 이게 바로 출력값, 후행변수가 되는 거고요. 모든 데이터 분석의 기본은 결국 이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예측이랑 인과 추론이. 글쎄요,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작물 데이터 같은 거요. 그런데 그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던지는 질문이 달라지면,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질문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예측 질문은 되게 수동적이에요. 지금 날씨랑 토양 데이터를 보아하니 수확량이 이 정도 나오겠네?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 인과 추론 질문은 완전 달라요. 훨씬 능동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비료를 더 뿌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우리가 뭔가를 바꿨을 때, 즉 개입했을 때의 결과를 묻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이게 원인이구나 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직접 건드려서, 즉 개입하고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과추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인과관계를 따져볼 만한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개입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질문은 이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이라는 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분석 결과를 볼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할 수 있나?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단순한 상관관계와 진짜 인과관계를 가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별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고 쳐요. 통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사람들 성별을 바꿀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 성별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지기엔 부적합한 거죠. 그런데 질문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이력서 사진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까?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사진이 차별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우리는 이력서에 사진 붙이지 마세요 라고 정책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좋은 인과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력서 사진을 금지해서 차별이라는 문제에 개입하고 있고요. 또 엄청 유명한 사례가 에어비앤비잖아요. 프로필 사진 때문에 흑인 게스트의 예약이 더 많이 거절된다는 인과관계를 딱 밝혀내고 나서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예약 시스템을 뜯어 고쳤죠. 보세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니까 진짜 세상이 바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왜
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과관계의 속살, 즉 메커니즘을 아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좀 무서운 역사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바로 괴혈병 이야기입니다. 때는 18세기 영국 해군에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선원들이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으니까 끔찍한 괴혈병이 낫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와, 대단한 발견이죠? 상관관계는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는 왜 낫는지를 잘못 생각했어요. 아, 이게 신맛, 즉 산성 성분 때문이구나 하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해군이 이 주스를 오래 보관하려고 팔팔 끓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진짜 치료 성분이었던 비타민C가 싹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치료법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쓰이기까지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0년 동안 수만 명의 선원들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정말 끔찍한 비극이죠. 단지 무엇이 효과 있는지만 알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해요. 우리가 뭔가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이게 효과 있더라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작동 원리, 메커니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예측과 인과추론은요, 서로 역할이 다른 딱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두 개의 다른 연장동 같은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측은 목표가 정확성이에요. 화장품 살 것 같은 사람 누구지? 하고 정확하게 쿡 집어내는 거죠. 타겟 광고처럼요. 반면에 인과추론은 영향력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저 인플루언서를 쓰면 그게 진짜로 매출을 올리는 원인이 될까?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관계를 파고들 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이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상의 짝꿍, 최고의 파트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측 모델로 우울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쫙 찾아내요. 후보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인과추론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행동을 검증하는 거죠. 완벽한 협업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빅데이터 업계에서 거의 격언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빅데이터 시대에 무슨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면 충분하다. 그냥 데이터가 알아서 말하게 냅둬라. 이런 말이요. 이 말이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예측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라면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까 그 끔찍했던 괴혈병 이야기처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관계만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기사를 보실 때 딱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 이건 미래를 그냥 맞추기 위한 걸까? 아니면 미래를 바꾸기 위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데이터를 훨씬 더 깊고 또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